30년 묵은 가처분을 처분하고 새 납세자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부산광역시 동구 전승태입니다. 이제 우선 짧은 부동산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를 오래되고 낡은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저희 동구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부동산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특히 10년도 더 전에 압류되었지만 방치되고 있는 체납자 199명의 부동산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살펴보니 선순위 채권 등으로 공매 실익이 없거나 소유자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공매가 곤란한 경우였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사례 부동산도 역시 오래전에 부도 폐업되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4건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선순위 채권 등으로 공매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160여 건 2,100만 원이라는 지방세가 계속 체납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처분이 있다면 저희는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던 중에 구민사소송법상에 10년간 본안의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데 착안하여 저희 본 사례 부동산도 사정 변경에 의한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가처분 취소를 위해서 압류 부동산을 현장 탐방하였습니다. 이때 압류 부동산 4건 중에 2건이 빌라였습니다. 이 빌라에 93년도부터 계속 거주해오고 있는 세입자분들을 만나서 굉장한 하소연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처분권자를 특정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는데요.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법원에도 이미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쇄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처럼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다 활용해서 가처분 4건에 대해서 설정권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을 선택해서 공매를 할지 선택했어야 했는데요. 압류물건 4곳 중에 빌라가 사실은 가장 공매하기가 용이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자분들이 계시는 집을 공매까지 할 수는 없었고요. 따라서 앞에 보셨던 폐가부지 임야를 선택해서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 7월 드디어 부산지방법원에 가처분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제 느긋이 법원에 연락만 오기를 기다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처분권자 2분은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들이셨고요. 그래서 상속자를 일일이 찾아야 했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수차례 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사님의 심문 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드디어 취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매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과연 낙찰이 될까 의문이었던 이 부동산이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2022년 8월 낙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5건 2천만 원이라는 소중한 지방세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체납하지 않으실 성실한 납세자를 저희 동구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사례는 수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고 징수하였다는 단순한 사실보다는 문제가 있는 부동산을 적극 문제점을 저희가 개선하고 따라서 체납세도 징수하고 그리고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할 새 납세자를 찾음으로써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처분 취소 신청부터 공매 징수까지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리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작업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저는 2가지를 더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정리팀을 만들거나 앞으로 곧 출범하게 될 지방세조합에서 부동산 관련 전담팀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작업한다면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랫동안 주인이 없이 방치되었던 부동산이 새 주인을 만난 이야기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